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가일 1위는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작은 산촌마을로 사계절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아 튀어오르는 모습이 비상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어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비 계곡과 어비 산해,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을은 총 124가구 중 89%가 귀농 귀촌인으로 대다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 휴양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인데요. 보시던 바와 같이 마을 입구부터 마을 끝인 어비산까지 이어지는 어비 계곡은 우리 마을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마을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가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청정계곡 유지관리 디자인을 사업을 하였고 아람장터 마을 사업 그리고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기업에 선정되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혼자가 많은 세상에 잃을 사람 바로 우리지.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마음. 비싼 어디 계곡 자꾸 끌리네. 성황당 마을 전통 너무 미안해. 내 심장을 훔쳐간 마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우리 마을 하나를 맺히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하늘로 보세. 난 반대야. 돼지 밥밥에 길을 만들어. 나는 반대야. 데크로드 건설을 처음에는 다들 찬성했지만 관광객이 자신의 집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돌아선 그대 모습, 돌아선 그대 모습, 행복한 마을을 기다리던 우리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아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랑한 만큼 멀어졌어요. 손잡아요 우리.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대화의 성공 스스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계곡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은 마을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습니다. 와, 내가 뭐라 했어? 같이 하니까 좋지. 그러기에 하하하. 내가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뭐가 되든 난
마을에 아파트 주거 형태를 원하는 주민들의 경제가 마감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농어촌 지역 주거 형태 변화 혁신을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촌에서의 새로운 마을 형태를 위한 젊은 세대의 6 내지 10년 이상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농어촌의 협력에 늘려가고 있는 정부의 실책이며 인구 소멸 위기를 점차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농촌에 벤치마킹하고 이는 농촌 마을의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세적인 주거 형태 문화 극복을 위한 청평 승리 농촌 마을의 주민들의 단합 현장입니다. 두런두런 행복 아파트 신문 발간은 왜 만들었는가? 두런두런 행복 아파트 신문은 청평 세빌 만에 아파트 공대표, 공무원, 현직 신문기자, 지역신문 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꾼 등 총 8명이 함께 만든 50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세빌 아파트는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홈페이지보다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소식 전달하는데 쉽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복지 문화의 시작입니다. 청평심리마을의 동아리가 구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제안을 정리하면서 동아리 구상에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동아리로서는 PTS 동아리로 140명의 회원들이 주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을 운영을 활발하게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PTS 경연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계획입니다. 청평시의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으로 줌바, 요가 댄스, 라인 댄스 외에도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과 가정의 달 행사 등 문화예술 복지까지 이어져 마을 주민 전체 문화예술 함량 제고에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동아리 성장시켰습니다. 저희 마을 각국의 행사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주민들의 환경 캠페인 행사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행사 장면입니다.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아파트 하단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된 토양 및 병든 하초와 하단은 마을 운영위에서 동아리를 통해 사계절 하단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주민들의 마을 활동 참여,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축제부터 환경 가꾸기, 사소한 봉사활동, 요리요토까지 모두 참가하는 사랑스러운 젊은 마을입니다. 2000 또한 아이가 태어나는 마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청평에는 19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주민들 청평시민 마을 안에 어린이집은 현재 2곳이 운영 중이며 영유아반을 원형으로 두는 광주 어린이집과 종합반 운영을 진행 중인 해맑은 어린이집 청평시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개발을 통해 라인 댄스, 요가, 마을 활동 소통 전문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평심리마을은 노인 건강 증진과 영노인 봉사활동 등 마을 내 노인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타 마을의 도움이 되어 설레마을 협상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1년 청평 동아리 축제에 청년부와 서민부가 참가해서 서민 줌바 동아리에서 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청평시 주민들이 계속 늘어가고 다양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화된 시스템이 우리는 필요해 있습니다. 3주체 운영에는 주민조직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동참해서 한 조직을 구성 세계적인 관리의 초석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조직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조직 체계를 정립, 주민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현장 포럼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비전과 테마를 결정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이나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에 많은 사업에 저희 마을은 뛰어들었습니다. 축제 사업, 바람 만들기 사업, 바람 장터 사업, 경기도 아파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과 가정의 달 행사 등 확장된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 도약으로 꿈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아파트 옥상을 10년 동안 폐쇄되어 있던 거의 옥상을 주민의 문화공간, 축제공간,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여름철 무더위와 또 우천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축제, 워크숍, 안부와 간담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저희는 2019년도에 베란다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성황리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축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아파트만의 특색 있는 공동체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한 축제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베란다 축제 생각입니다. 공동체 화합 및 신봉을 위한 주민 간담회와 주민 한마음 산출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활동, 환경 종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람 만들기 사업이란 바람 만들기 주민 스스로가 희망과 행복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바람 만들기 사업의 현 프로그램과 진행 상황입니다. 바람 양터 사업으로 마을 주민 중 소외계층, 노인계층 인력으로 구성한 청평 심리만의 마을 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작업을 하려고 생산 단위까지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 양터 사업의 현장입니다. 바람양터 사업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과 묻었습니다. 23년 6월 8일부터 10일간에 3일간 열리는 경기마을 주간 행사에 청평 심리 역시 참가하여 주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전시와 소개, 제품, 퀄리티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아람양조 사업의 수익 및 활용 및 비전입니다. 원가 대비 생산품의 안정적인 가격의 형성과 지속적인 품평을 통해서 퀄리티를 향상시키며 수익의 일부 마을의 공용기금으로 형성하고 무료토끼 성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평시민마을의 성과입니다. 연말에는 무료토끼 생필품 겨울나기 봉사활동으로 아람양조 사업을 이용한 연례 행사로 봉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육체 3주체 정기 모임 교육, 환경 정화 캠페인 등 주민 영양 보호 오프샵과 마을 활동가와 함께하는 행복학교 사업을 경기도 아파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3년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육체 3주체에서 조직들을 편성, 주민 연대와 소통으로 자치 활동 강화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청정평화마을, 청정신년 본 사업을 통해 현재 마을로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3주체가 월대 함께하는 마을 주민자치원에서 매분기 봉사활동 우수모범 주민을 선발해서 가평 경찰서장 군수등 표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수상을 판받았습니다. 저희 마을의 청평시민마을에서 바람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우리 청평시민마을은 사업비와 상승폭부터 6배가 넘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저희 마을의 발전 및 비전입니다. 청정평화마을의 미래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옥상문화 콘텐츠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고 목표입니다.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아파트 공간적 제약 때문에 폐쇄된 옥상이라는 공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마을 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일환으로 옥상 콘서트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발전 1, 2년 계획으로는 옥상에 야외 공간 벤치를 설치하고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화단을 구성, 주민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 발전 3~5년 계획으로는 마을 해관 커뮤니티 센터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 발전 6개년 계획으로 철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철도 배선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고 그 주변은 공용주차장으로 신축하기에 가평군의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꿈이 목표입니다. 마을의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한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방문객 활성화, 마을 공예품 활로를 모색,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여 주민 복지 향상 촉진, 가평군 인구 감소에 대한 대리적으로 서울에 근접한 청정 생활권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로 도우며 질서 있고 다양하게 둥글둥글 어울려 잘 사는 청정마을, 청평시민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아파트의 멋진 금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그 분명히가 거쳐가는 말, 분명하게 1년이면 100만 명이 와요. 근데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거쳐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머무는 마을을 함께 가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자랑 삼아 나왔습니다. 잘 할진 모르겠지만 잘 봐주세요. 경기도 안에서도 화성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바다 제일 끝에 꼭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끝에 있지만 제가 왔을 때 화성시의 시작점이고 경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이 열리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마을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은 한 300명쯤 살고 계세요. 근데 절반 이상이 65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시골 마을 맞습니다. 농어촌 마을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절반이 채 안 되고 절반쯤 되고 또 이 어민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또 이주에서 오신 분들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쯤 돼서 한 1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은평 1위는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회, 반장님들을 비롯해서 노인회, 부녀회, 총장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마을 조직으로는 은평 토종농부 상호관이 있고 화성 쪽 하면은 포도 많으신 거 아시잖아요. 포도 장목관이 있고 블루베리 장목관이 있고 합동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1, 2, 2위 합쳐서 어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평 2위 주민이 한 80여 명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자랑하는 마을회관입니다. 그 옆에 화성 로컬푸드 거점 집화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위에는 1호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 마을 자원으로는 400년 된 마을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마을, 이 마을 안에. 그리고 150년이 넘는 이까지 있고 한 400년 넘어가는 물티나무가 우리 마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2개 학교 있는 중에 1개 초등학교가 우리 은평리에 있습니다. 은평 1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은평항으로 거쳐가는 마을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지나만 다녔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연구하고 서로 노력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냥 희망을 보고 가는 마을이 아니라 머물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세들을 넘으시고 여기에서 은평에서 소비처까지 물건을 팔려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토종 집화장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로컬 푸드 집화장을 해서 함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중매장으로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어려웠습니다. 연세들이 높으시죠. 여성 농부들 많으시죠. 영세농 많으시죠. 이 사람들이 농탄 쪽, 아란 쪽, 여쪽, 해안, 소비초 5만원어치, 10만원어치 한 개인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매면 통한다고 거점식 집화장을 은평리에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감, 노동력 절감, 기름값 절감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은평 1위는 2020년 농촌 마을 현장 포럼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3년 만에 로컬 푸드 전국 1호 심파장을 거점 심파장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 단결한 것이 제일 우선이요. 그 후로 또 화성시나 화성 로컬 푸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현장 포럼 장면인데요. 제가 보기엔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토종 마을을 만들면서 우리 문효회장님이나 대표님이 첫 수확을 보고 그것을 낭비해서 이번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전국 1호 토종 마을이 그래프와 같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 동네에 필요했으면 저 정도 그래프를 나타냈는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농가가 얘기했죠. 몇 농가 안 되는 농가가 시작을 했지만은 필요하니까 누구나 내 물건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 전국 2호 토종 마을이 됐습니다. 화성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인증을 받았고 전국 1호 토종 마을 및 토종 농산물 학교 급식을 했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눠줘야 되고 우리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종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 급식도 하고 나눔 행사도 하고 주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사 내용입니다. 21년도에는 170여 명이 와서 행사를 했고 작년에는 한 200여 명이 와서 마을에 와서 도시락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도시와 농촌의 낙을 의미합니다. 올해 2,250명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도 심고 또 과정도 있고 수학도 같이 맛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12명이 참석을 했었고 15명 참석했었고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주 쉬운 학교이기 때문에 좀 작은 학교이기는 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족 농산물 체험 구조권의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토종 배추로 분량을 담궈서 체험도 하고 오신 손님들이 체험도 하고 함께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나눠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그만 로컬이지만 전국 로컬 푸드 거점 1호점입니다. 한 3년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게 한 20여 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식면 전체가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동탄이나 아란이나 남양이나 이쪽으로 많은 소비처를 지금은 한 18억 원, 한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도 토종 마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중간을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주민들에게 큰 이득이 있는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점 식판장은 그 설치 효과는 우리가 평균쳐서 말씀드리면 월 한 100만 원쯤 했어요. 처음에 한 4, 5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평균 쳐서 월 300이 넘어 4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결국은 필요한 정도가 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게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생산된 거를 원점 집화장에서 모아가지고 시내 소비처로 보내는 과정을 찍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후용 농산물 체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체험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데 그 과정이 이러합니다. 내년도에 후용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1억이 넘어야 되고, 이건 로컬 푸드하고 토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입니다. 목표액이 1억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또 토종 농산물 활용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독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토종 농산물 체험 마을에는 문평유리 협동조합 설립 계획이 이러합니다. 마을 회의가 13명이 관리를 해서 올해 했고 전관 작성을 하고 창립 총회를 내년도에 할 것이고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평1위 마을기업 설립 계획에는 설립 전 교육이 이수되어야 하는 것이 올해 마쳐야 할 일이고, 마을기업 신용 공모를 신청을 내년에 할 것이고, 25년도에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마을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범위는 문평 토종농부 협동조합이 될 것이고, 목적은 씨앗을 보존해야 하고 체험을 확대시켜야 하고 또 토종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앞으로 나갈 방향인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종농산물 활용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전파하는데 힘쓰는 것이 사업이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고, 토종농산물 재배 및 요리 체험 운영입니다. 그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이 토종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문평 지역 토종농가가 증가해서 우리가 조직력이 강화돼서 더 많은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기업 설립 및 공동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토종 농산물을 특화 마을로 성장할 것이고, 토종 농산물 체험 운영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 및 소비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농사만 짓다가 마이크를 얼떨결에 잡으니까 중간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문평리 마을을 자랑할 수 있어서 있는 것은 정말 무언가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해서 자랑차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셔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부족농산물과 우리 모두 먹고 있는 농산물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저희가 아무리 좋아요, 맛있어요 해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오이로 맛을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을 해드리고요. 우리 마을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상스러운 말인데도 그냥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것들은 눈가리로만 먹지 입으로는 모르게요. 입맛으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대략 좀 좋은 것만 사주시지 내 것을 모른다는 거,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토종은 자생력이 강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나누고 들의 물처럼 지가 또 열매 맺고 다시 떨어져서 내년 봄이면 또 다시 나옵니다. 이런 자연 순리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게 토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맛도 좋고요. 이것이 엄마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컬 부두 집사장을 유치하시느냐고 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로컬 부두 유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로컬 부두는요, 나이 지금 사실 어르신들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고 여성분들이 일들을 부두에다가 출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에 86세 된 최동근 할머니라고 계신데 지금도 1년차에다가 새벽마다 건물 부대에 납품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이게 이 할머니 말씀이 밥만 먹고 숨만 쉬면 사는 거냐, 생산활동을 해야 사는 거지. 내가 로컬 부두를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권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컬 부두가 정말 나이 치고 하신 어르신의 삶을 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신동순 할머니 큰 자제분이죠. 근데 지도자님이 계신데요. 저기에요. 손자들 해보만 상대해야지 아들 딸한테는 그 용돈 돈 모르신 걸 잘 안 주시나 봐. 그래서 손자들 하면은 보면은 내가 이거 물었다 해서 용돈 주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도 좋다라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우리 공동리의 선주소입니다. 박수 치시죠. 그러면은 우리 부평리가 공동 출하만 하고 공동 구매를 안 하시나요? 우리 광동 여사. 지금 마이크 해주시죠. 공동 구매를 하고요. 또 매번 해마다 한 번씩
같아요.